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 CIS라고 CIS, 네, 예, 반도체 후공정, 맞습니다. 전공정이라 해서 네, 방송에서 듣고 7,500원에 100%를 매수를 했어요. 100%요. 7,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네,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여기 방송에서 뭐 1차적으로 10,000원 보고 뭐 2차적으로 10,000원 얼마 붙났는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천만에. 수익을 보고 계셔서, 네, 예, 예. 더 좀 들고 가셔야 될지 또 매도를 하셔야 될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대표님과 함께 또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대표님 CIS 우리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님이십니다. 그래도 100%를 들고 계신데 수익 중이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상승이 전개되는 상승 추세주의 추세 추정 매매 올라가는 종목들도 매수 잘 하셨고요. 2차 전지 리튬 이온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성장성과 실적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실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54억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는 예상치가 213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저평가에서 이제 적정평가 되고 있는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이고 1분기 때 41억, 2분기 때도 이제 조만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정권 이후에 또 한 번에 이제 상승 연출되는 과정이지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요. 어저께 양봉이 떠가지고 일단은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과정인데 지난번 어저께 그저께 8월 13일 날 고점이 윗꼬리가 좀 날려버렸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전히 상승의 추세는 살아있는 과정인데요. 10,000원, 11,000원 어떤 가격을 좀 목표 가격을 보지 마시고 추세의 추종 매매 지금 기관들의 매수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과정인데요. 1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의 고점에서 조금 쉬어가려는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연출됐잖아요. 그래서 짧게 본다면은 9,000원 전후까지 올라온다면 좀 비중 100%니까는요. 8,800원, 9,000원까지 올라온다면 한 50% 정도 비중 줄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0,000원 잡으셨으니까 10,000원 이상 한번 또 돌파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요 정도는 이제 밀려 내려오면 좀 팔겠다라고 한다면 7,700원 선, 7,700원 선 지난 어저께 이제 저점 마디거든요. 그래서 7,700원 선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 지금은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약간의 이제 고점에서 매수가 좀 되셨고 또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가 좀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상승 기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00원 또는 9,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일단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LG전자 LG전자 지금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94,500원에 10%입니다.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우리 시청자님? 막 오래 갖고 있다가 네, 막 저 7만 원대 내려가도 막 그냥 던져놨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그것도 좋고 LG전자도 뭐 좋을 거라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유하신 지가 조금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대표님과 함께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LG전자 9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갖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시고 보유하신 기간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최근에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다른 쪽의 섹터보다는 LG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었지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 있고 매수 가격 이상 94,500원대 이상권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는 좀 좋진 않았죠. 1분기 때 워낙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때 1조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되었다가 2분기 때는 이제 5천억 정도만 나왔었는데 3분기, 4분기 때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최근에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서 현재의 이 상황 상승에
랠리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탈이 된다면 또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매수가 정도인 95,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하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탈된다면 매도를 좀 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82,500원 정도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뭐 과거 이제 고점 매수하셔서 4만 원대도 안 파셨으니까 지금 9만 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잘 인내하셨고요. 82,500원 이탈 시 과감하게 손절매 혹은 현금만 만드셨다가 또 한번 다른 쪽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뭐 목표 밴드는 95,000원 이상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 4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인 95,000원 이상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82,500원 선이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이제 좀 많이 내려와서 샀는데 네. 올라가질 않고 있어서 카카오는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떨어지고 있어서 네. 걱정되고요. 네. 또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내려갔으니까. 네, 네이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0만 7천 원에 네. 15%입니다. 5%요. 지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시청자님의 고민 잘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그 15%라고 말씀하셨죠, 보유 비중?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카카오는 맞아요. 급등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이버, 카카오 다 비슷한 종목이 있죠.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비슷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는 실적이 좋아요. 작년에 7,100억대, 올해 예상치는 1조 원 이상. 지금 1분기, 작년 4분기 1,700억, 또 1분기 때 2,200억, 또 2분기 때 2,300억.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때도 2,500억, 또 2,800억대 나오고 내년까지 좋아진다. 언택트 관련의 심테마 대장이고 뭐 포털부터 해서 인터넷 은행부터 해서 하여튼 모든 전자결제, 쇼핑, 웹툰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는 지금 네이버는 현재의 실적에 비해서는 적정평가 또는 저평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수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의 오버 상승 전개되고 좀 눌려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라면은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겠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내년 말까지도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점에서 2배 이상 그렇죠? 13만 원대에서 30만 원, 2배 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뭐 과거 저점에 매수했다. 뭐 15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25만 원대 매수했다면 당연히 뭐 긴 홀딩 맞는 전략이 맞겠지만은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민감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길게 본다면 저는 35만 원, 4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 홀딩 하시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또 이제 추세가 상승이 마감이 되어지고 하락 추세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면은 29만 원대, 28만 5천 원대 요 라인 이탈된다면 조금 추세가 좀 고점에서 매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그래서 29만 원 이하권에 28만 5천 원대 이하권 내려온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길게 본다면 40만 원대까지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고 또 내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는 40만 원 선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또 28만 5천 원 선이 이탈된다면 과감히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화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3부 안인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샵 8338로 아닌기라고 문자 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12시부터는 아닌기 파트너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이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10만 3천 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 48만 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 7만 2천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시젠입니다. 매수가 30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보유 비중은 15%고요. 매수가는 10만 3천 원입니다. 대표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요즘 또 이번 주에도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이 869억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이 발생됐고 셀트리온도 1,500억대 초반이었었는데 1,800억대 넘어서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가 글로벌에서 판매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진단 키트라든가 또 진단 시약 혹은 뭐 과거에 이제 또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마진이 좋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어저께 그저께 이제 목요일이었죠. 잘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 건 아닌데 윗골이 양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올라갔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내려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나중에 뭐 2, 3개월 이후에 또 재공시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의 실망 매물 출회됐었고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조금은 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현재로서는 상승의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또 거래량도 실리거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가담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윗골이 음봉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중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당분간의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횡보가 전개된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올라온다면 11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길게 본다면 14만 원대까지 15만 원대가 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로서는 장이 조금 더 올라왔고 좀 부진한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의 목표치는 11만 원 초반권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횡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11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네요. 4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48만 원 매수라면 조금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많이 드신 분들이 한 번 더 올라가겠지 가지고 또 이제 매수하는 이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잖아요. 1,000억대 이상 좀 나왔었고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 쪽은 2025년대까지 매년 17%, 30%까지의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상승 전개된다고 보여지는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3월 19일 저점 찍고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지금 2달간 나왔었지요. 이때 좀 지루한 횡보 연출되다 요번에 이제 8월 초부터 해서 이제 움직임 좋았었는데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내려오는 그런 트라이던트 시스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과정, 그 다음에 음봉, 지난 목요일에 음봉, 금요일에 개파락 음봉, 요거는 추세가 약간의 훼손되고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라면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도 지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회복력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면 홀딩이 맞겠습니다만 단기적 반등의 목표치는 48만 원 정도, 매수가 정도 되겠네요. 고라인까지 47만 원 후반권대까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비중 줄이시는 전략도 좋겠고, 나는 좀 길게 가져가겠다. 지난번에 고점이 50만 9천 원인데 난 이 구간 더 돌파가 나오겠다라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면 저는 55만 원대까지의 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조정 이후, 가격의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는 긴 호흡이라면 홀딩, 짧은 구간이라면 48만 원 전후까지 반등 이용 비중 줄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55만 원 선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단기 전략으로는 매수가 정도에 도달한다면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 7만 2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는 좀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약간 지주사 쪽에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뭐 삼성물산, 삼성화재,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네. 호텔신라도 뭐 삼성향 그룹주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주들, 면세점 관련해서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이쪽도 좀 회복력 보이고 화장품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과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뭐 연말 방한 가능성, 그다음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 여행객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약했던 악재를 보였던 이러한 다수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실적은 아직까지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1분기 때 668억 적자 나왔고 2분기 때도 634억 적자 나와서 올해는 제가 볼 적에는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은 3분기 4분기 때 흑자가 좀 적자가 좀 줄어들고 다시 한번 내년 초까지는 또 한번 회복력 보일 가능성이 높다를 때 보여지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네, 바닥권 터닝이라고 봐야죠. 오랫동안 2달 동안의 횡보 전개된 이후로 지지력 발휘되고 지난번에도 이제 저점 찍고 이제 회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도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84,000원대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난 좀 길게 가져가겠다. 어차피 호텔신라 좋은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라고 한다면은 긴 호흡을 해 본다면은 95,000원대까지 강세 상승 가능성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은 84,000, 길게 본다면 95,000원대까지의 우상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조금 더 인내심 갖고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4,000원, 중장기적으로는 95,0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시젠이네요. 보유 비중 15% 갖고 계시고요. 30만 5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대표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19%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22만 1,400원에 마감을 했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시젠은 진단키트, 진단시약 쪽에서 이제 탑픽주였었고 실적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지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6억 나왔었는데 지금 2분기 어제 그저께 이제 실적 나왔습니다만은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치는 1,500억 정도였었는데 1,690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뛰어난 기업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고점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가 나오는 물량 출회되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었는데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뭐 2만 원, 뭐 3만 원대, 뭐 1월 달이었었죠. 움직임 좀 좋았었다가 이제 한번 또 올라왔고 박스권 연출되다가 확진자 증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게 7월 초에서 이제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그때가 이제 11만 6천 7천 저도 이때 이제 같이 또 매수의 전략을 좀 여러 번 좀 드렸습니다만 이 거래량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이 상승의 추세는 긍정적인데 고점에서 거래량 왕창 실리고 이제는 30만 원 초반권대 정도면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 가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고점주를 매수한다. 30만 5천 원대 매수가 됐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이제 상승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넥라인,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치겠다라고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은 과감하게 첫 음봉 나오거나 윗골이 나올 적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는데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28만 5천 원, 29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이 맞는데 아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고
뭐 실적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고점에서 음봉이 3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꺾였어요. 예, 훼손되는 차트입니다. 반등 나오긴 어려워요. 반등이 잘 나온다면은 어저께 시가권 정도 21선 정도인 25만 원 이 라인도 저는 그래 만만한 자리가 아니죠. 주가라는 것은 상승 조정 슈팅 나오고 고점에서 내려오고 반등 내려오고 반등 내려오는 분산 공포 침체 국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5만 원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손절도 못하시고 고점에서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가 맞겠고 24만 원 전후까지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면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N 종목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를 샀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 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6,500원이에요. 46,500원이요. 예, 20%인데 네. 산지 며칠 안 됐거든요. 사신 지 얼마 되시지 예, 않으셔서. 그래서 네. 매도 시점을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는가 싶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과 함께 매도 시점까지 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우리 시청자님 4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를 들고 계십니다. 뭐 매수를 하신 지 오래 되시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야 되는지와 매도 시점도 짚어주시죠. 현대 엘리베이는 이제 정부 정책주죠. 남북 간의 교류에 따른 대북 사업에 긍정적인 수혜주를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죠. 특히 이제 이 금강산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 저점에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서 2배 이상 그때는 이제 남북 교육주가 이제 워낙에 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스탠스에 의해서 빠르게 회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락 나왔고, 그때 뭐 3월 20일 저점은 어쩔 수 없는 그 급락이 나왔던 흐름이고요. 그다음 이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때가 한번 있었었고, 최근에 또 한번 거래량 수반에서 양봉 떴었고, 그다음에 또 한번 이제 움직임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개방 가능성,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제 지원이라든가 핵 사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긍정적인데,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조금은 이제 좀 시석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오기엔 좀 부담되는 위치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했었죠.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글쎄 지금 미국의 대선이 조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던 이런 어떤 이 정책 당국자 간의 어떤 이런 코멘트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현 정부는 역시나 대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 높겠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막힌 박스권에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한 번 정도는 되반등 나올 수 있다 보여지죠.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49,500원 정도까지는 길적 반등 기대해 보시고요. 나는 대북 사업 긍정적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향후 북한은 개방될 것이다. 핵 사찰 또 참여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 괜찮다라고 한다면 길게 본다면은 5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의 목표치를 짚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49,500원 선, 또 이슈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보신다면 중장기로는 55,000원 선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오텍이고요. 네, 매수. 12,450원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은 또 어떻게 되세요? 25%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여름 수혜주라고 해서 이틀 전에 샀는데 어제 갑자기 폭락이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좀 급락이 나와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오텍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제장에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우상향 전개되다가 장대 음봉 나와버리면 이제 메이저들이 이탈로 봐야 되잖아요. 오텍은 특수장치 자동차, 특장차와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에어컨 또 쇼케이스 등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동차 엔진도 이제 관련된 종목이 있지요. 주가 차트의 모습 보기 전에 이제 영업이익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작년에 좋았어요. 30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됐고 올해 예상치도 450억. 작년 4분기 때 34억 적자 나왔지만 1분기 18억 터닝 나왔고 예상치는 이제 188억 좀 나오는 과정인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역시나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막힌 박스권 정도로 보여지죠. 지난번에 고점대가 13,000원. 그 다음에 또 13,000 초반, 14,000원. 요거 이제 매물벽이에요. 고점에서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거래량 실리게 되면 이제 매물벽이 좀 가로막혀 있고 매수가격이 12,450원이면 그 전에 이제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수요일 날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 떠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나 보다 했었는데 역시나 음봉 나오고 꺾이는 차트,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10%의 하락이 좀 나오는 과정이죠. 시장의 움직임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내려온 종목들은 단기적 반등이 만만치는 않다. 짧게 본다면은 길적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게 맞겠고요.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인 11,800원 전후까지 올라온다면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어차피 실적도 좋고 성장성 좋은 종목이라 난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13,000원 초반권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간 좀 걸리겠죠? 우상향을 중기적 관점 기대해보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고 좀 짚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11,800원 선에서 보유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좋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3,000원 초반대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3만 3,500원 60%예. 60% 갖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좀 그래도 고민이실까요? 아니, 이게 좀 14만 원대가 이리 올라가더만 자꾸 거기서 조정하더만 13만 원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기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13만 3,500원. 보유 비중이 꽤 60%니까 많으세요. 그래도 수익 구간이라서 좀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까요? 주가 차트라는 것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기는 또 FPCB, 카메라 모듈, MLCC 쪽에서 삼성향 또 뭐 IT 부품 쪽부터 해서 핵심 대장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2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죠. 1분기 때는 1,646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분기 때는 96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3분기 때 터닝이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상승 가능성. 저는 뭐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고점대가 14만 8,500원이었거든요. 지난번 고점입니다. 네, 2월 19일. 요번에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14만 6천 7천 정도. 근데 고점 찍을 때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음봉에서 고점이 3개가 나온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고점을 찍고 좀 늘려 내려오는 과정이고 반등 나올 때마다 이제 매물벽이 좀 가로막혀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비중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개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이셔도 좋겠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은데 만약에 제가 삼성전기를 갖고 있다면 저는 14만 초반권대 14만 2천 원, 3천 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전략 취하시고요. 비중이 60%시니까요. 길게 본다면 15만 원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중장기적으로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